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랑 벌써 5번째 시간이고요. 여기 그 텔레뱅킹 그리고 저랑 지금까지 전자금융 서비스 배웠던 이 학습 모듈 부분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생님이랑.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번째 텔레뱅킹 업무 처리하기 중에서 마지막으로 텔레뱅킹을 등록하는 방법, 해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신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미래 행원이 되기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청주여성학고등학교의 안병찬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울 순서 역시 6가지로 좀 정리를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시 약속, 약관이죠? 요거 저번 시간에 그리고 첫째 시간에 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그냥 복습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텔레뱅킹 서비스를 이제 신청하고 변경하고 싶다 혹은 해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는지 행원으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텔레뱅킹을 이용하다가 고객이 뭐 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분실을 했거나, 분실할 경우는 뭐 거의 없겠죠. 뭐 잘못 전송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텔레뱅킹에 이제 이용번호를 등록해주는 방법, 이용번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 그 다음에 텔레뱅킹 서비스를 이제 쓰다가 고객이 좀 바꾸고 싶대요. 서비스를. 그랬을 때 이제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보안 매체에 대해서 수업을 좀 할 건데요. 이 보안 매체의 부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인터넷 뱅킹 그리고 모바일 뱅킹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텔레뱅킹 여기에 모두 사용되는 어떤 보안 매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마지막 좀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수업. 자, 이용시 약속, 약관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약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보자면요.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고객과 은행과의 일종의 약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요. 큰 약관부터 그 안으로 작은 약관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었고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약관이 가장 크고요. 그 안에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이 들어가 있고요. 다시 또 거기에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또다시 파생이 돼서 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외국 환거래, 기타 개별 이런 식으로 다 각각 약관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고객과 은행이 지켜야 된다는 거 알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텔레뱅킹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지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크게 2가지로만 보겠습니다. 계약할 때와 본인 확인할 때. 자, 먼저 계약할 때입니다. 고객은 은행으로 가서 전자금융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은행에다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면요. 은행은 이 쓴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승낙, 오케이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금 이체를 안 하거나 그냥 단순히 조회를 하고만 싶은 경우에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거기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존 고객은 이 전화로도 서비스를 추가도 할 수도 있고요. 변경도 할 수 있답니다. 기존 고객은.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확인하는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이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서 고객이 대답을 해주고요. 그것이 등록 자료가 전부 다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이 요구하는 항목, 예를 들어 뭐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랬을 때 고객이 대답한 거, 그 다음에 그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요 자료들이 전부 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위임 사용자가 하는 경우에는 위임 범위 내에서는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으로 간주돼야 된다. 이것이 본인 확인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 3개가 같아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뭐 본인 확인을 할 때는요, 이체 비밀번호로 할 수도 있고요. 계좌번호, 그 다음에 뭐 계좌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비밀번호 이런 것들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반복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 지금 5차시까지 강의 들었으면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은 이제 뭐 저런 것쯤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 잘 공부했으니까요. 네. 이제 그럼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는 상황이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타깝죠? 네,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 암호 발생 장치 혹은 접속 장치가 없어졌어요. 혹은 누가 훔쳐간 거죠. 혹은 내 비밀번호가 누설이 됐어요. 내가 쓰고 있는데 누가 보고 간 거야. 뭐 이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체 말고 영업점에 종이로 신고하거나 이제 급한 경우
갑자기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전화로 일단 바로 신고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바로 영업점에 가가지고 서면 신고해야 된다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텔레뱅킹 이용번호 등록. 네 번째로 벌써 왔네요. 네, 이용번호 등록하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 실무와 만약 좀 밀접한 관계죠. 자, 이용자 번호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텔레뱅킹은 고객한테 텔레뱅킹 금융거래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번호입니다. 이용자 번호라고 하는 건요. 우리 핸드폰 번호 부여받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텔레뱅킹도 이용자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체 비밀번호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텔레뱅킹으로 아까 우리 계좌이체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텔레뱅킹 비밀번호 뭐 몇 자리를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ARS로 나오겠죠. 그랬을 때 눌러야 되는 그 비밀번호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에 관한 이제 에피소드가 있다가 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번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6자리 숫자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구에서 핀패드로 고객이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요, 영업점에 가서 이제 본인 신분 확인을 하시고요. 신분 확인하는 거 이제 많이 배웠죠. 실명 확인증표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핀패드라고 하는 그 기계에다가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은행 창구에 가면은 그 앞에 이렇게 있어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기계가. 그게 핀패드예요. 그 핀패드 6자리 번호를 입력합니다. 근데 2번 입력해요. 첫 번째 입력하고 그 다음에 확인으로 한 번 더 입력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일하면은 이제 행원이 네, 비밀번호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밀번호를 등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 나옵니다. 비밀번호로 설정할 수 없는 숫자예요. 첫 번째, 연속된 숫자는 안 됩니다. 112233 이런 거 안 되고요. 동일 숫자가 잘못 말했네요. 연속된 숫자는 1, 2, 3, 4, 5, 6 이런 거겠죠. 뭐 1, 2, 3, 6, 7, 8 이런 거 안 되고요. 동일 숫자 반복 1, 1, 2, 2, 3, 3 이런 거 안 되고요. 일련 번호의 역순 54321, 뭐 65431,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자택 전화번호 안 되고요. 휴대폰 번호 당연히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지금 내용을 배웠습니다. 텔레뱅킹으로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을 배웠는데요. 자, 이거를 실제 실무에서 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원이 전달을 하고 비밀번호를 어떤 식으로 좀 설정을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영상으로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프레스. 여기에 조금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32번 고객님. 내가 텔레뱅킹 이용자 번호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왔어. 그러세요 어르신. 그럼 이체 비밀번호를 등록하셔야 되세요. 6자리를 등록하셔야 되는데 오름차순, 내림차순, 연속된 비밀번호, 같은 숫자 3자리 이상,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가 들어간 번호는 절대 안 되세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아유, 이거 이렇게 복잡해서 이거 어떻게 써 이거. 어르신 생각 다 하셨으면 앞에 있는 핀패드의 비밀번호 6자리 눌러주시겠어요? 알겠어. 이거 뭐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제가 해볼게 한번. 어르신 그래도 완벽하게 한 번에 다 누르셨네요. 사용하시다 보면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모르신 부분 있으시면은 이렇게 또 찾아와 주세요. 알겠어. 덕분에 이거 잘 했네. 고마워. 갈게. 네, 잘 보고 왔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연기. 네, 좋습니다. 텔레뱅킹 지금 업무로 이제 행원이 왔는데, 할아버님이 오셨죠. 할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텔레뱅킹에 가입하고 싶어서 비밀번호로 좀 등록을 하는데, 이제 어떤 비밀번호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설명을 행원이 해줬고, 그거를 이제 할아버님이 잘 이제 이걸 들으셔가지고, 여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없는 번호를 피해서 잘 입력을 하는 이런 상황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문제를 준비해왔거든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빠밤. 네. 다음 중 텔레뱅킹 비밀번호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연속된 숫자, 2번 휴대폰 번호, 3번 자택 전화번호, 4번
일련 번호 역순. 5번 자동차 번호 플러스 본인의 나이. 자,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비밀번호로 설정할 수 있는 건 몇 번일까요? 아우, 그렇죠. 네. 5번이죠.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여 ABC가 텔레뱅킹 비밀번호를 설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의 주민등록번호는 870707이고 제 실제 주민등록번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택전화번호는 313-3132. 역시 제 자택전화번호는 아니고요. 어쨌든 조건이니까. 휴대폰 번호 010-7942-5959. 이거 제 번호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조건이 있는 ABC라는 사람이 이제 텔레뱅킹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비밀번호 설정할 때 설정 가능한 거. 자, 1번 123456, 2번 870707, 3번 313313, 4번 794259, 5번 210301. 정답은 네, 5번이죠. 네, 1번은 연속된 숫자, 2번은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3번은 자택전화번호, 4번은 휴대폰 번호, 그쵸?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제 나중에 실제로 뭐 행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되는 숫자들을 좀 미리 알려주면 좋겠죠? 자, 이제 우리 5번째 텔레뱅킹 서비스를 쓰다가 이제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변경 신고입니다. 텔레뱅킹 이용이 정지된 고객이 이제 본인이 직접 영업점으로 와서 이제 종이로 신고를 합니다. 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정지돼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인 같은 경우는요, 유학생 및 해외 거주 고객, 그 다음에 점포 이전으로 방문이 곤란한 사람들은 대리인을 통해서 좀 이 재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해지하거나 이제 본인 확인을 할 경우, 자, 개인 고객은 가입할 때랑 똑같습니다. 출금 계좌가 없는 거래는요, 통장이나 인감이 필요 없지만 출금 계좌를 추가로 등록하고 싶은 고객은 통장, 그 다음에 인감을 필수로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점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인 고객 입장에서는 똑같이 신규 가입 시와 동일한데 기제출된 인감증명서 발급일, 예를 들어서 이 신규 가입할 때 냈던 인감증명서가 3개월 안에 있던 거면, 즉 다시 말하면 3개월 안에 재변경하고 싶으면 요거는 그냥 인감증명서를 따로 안 가져와도 기존에 냈던 걸로 인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번 배워왔고요. 텔레뱅킹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학습을 마쳤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텔레뱅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텔레뱅킹이 좀 생소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행원한테 실제로 텔레뱅킹에서는 좀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하고 어떤 게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제가 좀 질문을 해봤어요, 행원한테.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도 궁금증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번째 만나네요. 저 공부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텔레뱅킹에 제가 솔직히 지금 이걸 수업하면서 좀 가장 좀 난해하고 좀 어려웠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 텔레뱅킹에서 질문이 좀 몇 개 있는데, 이 텔레뱅킹은 좀 주로 실제로 누가 좀 사용하나요? 텔레뱅킹은 젊은 층보다는 이제 고령층이 많이들 사용하세요. 좀 고령층 분들이 좀 사용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고령층은 스마트폰 사용을 이제 잘 못하시다 보니까 전화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고요. 네. 아까 저희 촬영하다가 좀 얼핏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은 은행으로 오신다고. 네. 그래도 텔레뱅킹을 이용을 하시되 그래도 여기 와서 이용을 하세요. 근데 텔레뱅킹으로 인해서 혹시 좀 사건 사고 같은 게 좀 혹시 있었나요? 이제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귀에다 대고 이렇게 누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시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계좌번호를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송금이 되면은 그걸 취소를 못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입금이
같아서 그걸 이제 못 받으실 경우가 이제 종종 있으시거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위험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 사고가 조금 드물어요. 네. 그럼 혹시 그렇게 됐을 때 혹시 그럼 이렇게 좀 조치 같은 거는 좀 해주나요? 은행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자금 반환 요청을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드리기는 하는데. 저희 수업 때 배웠던 거? 네네네.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잘못하신 거라 저희 쪽에서는 뭘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좀 행원부께서 보셨을 때 향후 이 텔레뱅킹이 좀 이제 어떻게 좀 나아갈 것 같은지, 뭐 더 성행할 것 같은지 아니면 이제 없어질 것 같은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향후 텔레뱅킹의 미래와 본인의 생각? 저는 없어질 것 같은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네, 잘 봤습니다. 되게 횡원이 되게 좀 인간적인 대답을 좀 했죠. 약간 좀 인터뷰할 때는 좀 다르네요. 네, 더 자연스럽고 좋았습니다. 저는. 그랬을 때 뭐 제가 질문했던 게 뭐냐면요. 뭐 텔레뱅킹의 주 사용 고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그랬을 때 이제 주로 좀 어르신들이 사용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건 사고 난 적은 뭐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또 이제 뭐 잘못 눌러가지고 뭐 이거를 좀 다시 되돌려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후에 이제 조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 그랬을 때 은행에다가 이제 자금 반환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쪽에서 어떻게 계속 거부하고 잘못되면 이거 어떻게 강제적으로 집행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텔레뱅킹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행원의 결론은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없어질 것 같다. 그쵸.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이 정말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우리 1억 7천만 명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라지긴 하지만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텔레뱅킹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잘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텔레뱅킹,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의 모두 중요한 보안 매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안 카드입니다. 네, 보안 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뭐 공인인증서나 이런 거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보안 카드를 좀 주로 많이 받았을 텐데요. 자, 보안 카드는 이런 식으로 35자부터 50자까지 숫자로 이렇게 쫙 랜덤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보안 카드로 어떤 그 본인 인증을 할 때는 이 보안 카드에 뭐 예를 들어 앞에 두 자리, 뭐 29번에 뭐 앞에 두 자리, 그럼 29번으로 가서 앞에 두 자리, 그 다음에 뭐 5번에 뒤에 두 자리, 뭐 5번으로 가서 뒤에 두 자리, 이런 식으로 일부분의 숫자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인증 시 사용하는 보안 매체고요. 30개, 아까 말했듯이 30개에서 50개의 코드 번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거죠. 어떤 은행, 그 다음에 어떤 거래든 이 보안카드의 모든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인증은 절대로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 이거 많이 이용되는데요. 혹은 그 인터넷으로 그 홈페이지를 가상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뭐 보안 매체를 전부 입력하시오 이런 피싱 등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절대로 이 모든 번호를 다 입력하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요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보안카드 일련 번호 이것도 전체로 다 입력하라는 건 절대 없고요. 뒤에 네 자리 이런 식으로 좀 입력하는 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보안카드였고요. 두 번째 OTP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OTP는 줄임말입니다. 원타임 패스워드. 자, 패스워드가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원타임,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패스워드. 다시 말하면 일회성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바뀝니다. OTP는 이렇게 토큰형, 이제 뭐 열쇠고리 같은 데 달 수 있는 이런 토큰형이 있고요.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업그레이드 됐던 게 이제 카드형으로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지금도 카드형으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프레스라고 있습니다. 프레스. 여기에 조금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조금.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여기에 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숫자 6개가. 여기는 이제 여기를 누르면 6개가 생성이 되는데요. 카드형을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 누르면 6개 생성이 되는데, 자, 전자잖아요. 전자. 이것도 나중에, 이것도 그렇지만 다 쓰고 나면요. 여기 안에 건전지를 갈아야 돼요. 근데 이 건전지를 가는 것도 있고,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 발급받을 때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토큰형 카드형보다 그냥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모바일 OTP가 또 나왔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에서 OTP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이걸 쓰고 있다는 점. 네. 이 OTP란 일회용 비밀번호로서 6자리가 1분 단위로 자동 변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을 띠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했던 이제 OTP 통합인증센터를 통해서 이 하나로만 OTP를 발급을 받으면 모든 은행 업무를 다 처리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긴 좀 이게 요즘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가지고 이제 또 특징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토큰형, 카드형, 그 다음에 쌤이 말했던 모바일 OTP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부터 좀 핵심인데요. 내가 어떤 대금을 결제를 할 때 OTP도 쓰고 공인인증서도 쓴다. 두 개를 같이 쓴다. 보안 등급 1등급. 이거는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해킹당할 일이 없는, 이제 얘도 쓰고 얘도 쓰니까요. 요런 식으로 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체 한도는 1회에 1억. 그래서 하루에 총 5억까지 보낼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학습했죠. 자, 이제 IC칩에 부착된 보안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실제로 보긴 한 것 같아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앞쪽 시간에 배웠듯이 IC 뭐죠? 뭐라고 그랬죠? 인터그레이트 서킷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전자 칩이 있는데, 자, 요건요 특이합니다. 이곳에 스마트폰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결제를 하라고 나올 때 이렇게 스마트폰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결제가 되는 겁니다. 결제가 되는 거라기보다는 본인 인증이 되는 거죠. 요거 조금 신기했어요, 저도. 자, 그래서 자, 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10cm 안으로 이렇게 가져가야지만 이게 이제 결제가 된다라는 NFC 이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보안카드 실물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이게 없으면 결제가 안 됩니다. 2차 인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은 보안 매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배웠던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 인간 날인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전자문서 위조를 예방할 수 있고요.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로서 요거에 대한 종류, 발급 대상, 용도, 그 다음에 수수료를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일단 먼저 개인용으로 봤을 때, 자, 은행, 신용카드, 보험용으로 개인이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걸 쓰고 싶을 때는 무료로 가능하지만, 범용 개인으로서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에 좀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년에 4,400원을 내야 됩니다. 저는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공인인증서를.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요걸로 만들어도 되는지 아니면 이걸로 만드는 게 더 편한지 요거는 한번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요런 게 좀 내가 지금 이런 결제를 할 건데 무료로 만들어야 되는지 4,400원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어디 연락해보면 되죠? 은행에다가 연락해보면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이거를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업용은 은행, 신용카드, 보험용으로서는 4,400원만 내면 되지만 범용 기업용으로서는 11만 원을 낸답니다. 여러분 11만 원 1년에 공인인증서 만들고 쓰는데, 그래서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 저 요게 좀 더 추가가 됐죠. 아까 개인 거보단 다르게 조달청, 전자입찰, 뭐 전자세금 계산서 업무 같은 것들 회사나 기업에서 할 때 그럴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11만 원짜리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용이 있습니다.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는 또 4,400원을 냅니다. 연. 그래서 국세청에 뭐 신고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얘는 금융거래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아시면 되겠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 많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이랑 5차시 동안 전자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수업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코로나에 대한 방역과 안전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는 의식주, 이제 식주금의 시대라는 거. 음식, 집, 그 다음에 금융.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금융 5시간 동안 수업 잘 배웠고요. 여러분들 특수고등학교 친구들 모두 다 취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로 모두 다 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선생님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창고사무에서 전자금융 서비스를 학습한 청주여산학고등학교의 교사 안병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